오늘 영상 클릭하신 부모님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에 이 세 가지 생각 중 하나는 무조건 있으시죠? 첫째, 설렘 반 기대 반. 우리 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남다른데 혹시 영재 아니야? 지금이라도 검사 받아봐야 하나? 둘째, 불안감. 근데 만약 진짜 영재인데 내가 그걸 못 알아봐서 제대로 서포트 못 해줘서 그 재능 다 썩히면 어떡하지? 셋째, 유전에 대한 의심과 합리화. 부모인 내가 지극히 평범한데 뭘 물려줬겠어. 라거나 유전은 복불복이라는데 혹시 우리 애가 재능을 못 타고났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부터 앞세우시나요? 그러다 결국엔 에이, 난 영재까진 안 봐라. 그냥 건강하고 평범하게만 커도 난 만족해. 라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신가요? 솔직해져 볼까요? 정말 아이가 평범하길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기대했다가 실망하기 싫어서 미리 방어막을 치신 건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부모님, 그 무거운 걱정과 죄책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만큼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제 위로가 아니고요. 팩트가 그렇습니다. 여기 플린 효과라는 아주 유명한 현상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인류의 평균 지능 IQ가 10년마다 3점씩 계속 올라갔다는 건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불과 100년 만에 우리 인류의 유전자가 갑자기 돌연변이라도 일으켜서 좋아졌을까요? 말도 안 되죠. 유전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머리는 좋아졌을까요? 범인은 바로 환경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부터 세계적인 뇌과학자들까지 그들이 내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영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부모님이 고민해야 할 건 우리 애가 타고났을까? 라는 의심이 아니라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줄까? 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이의 평범한 뇌 속에 8차선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는 10가지 비밀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에이, 말만 그렇지 진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름 돋는 실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1960년대 헝가리 라슬로 폴가라는 교육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아주 괴짜 같은 주장을 하고 다녔어요. 천재는 태어나는 게 아니다. 교육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말은 누가 못해? 증거를 대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좋아. 그럼 내 자식들을 직접 실험체로 쓰겠다. 그는 결혼 후 낳은 세 딸, 수잔, 소피아, 유딧을 데리고 전대미문의 실험을 시작합니다. 종목은 체스였어요. 왜냐? 체스는 승패가 확실해서 지능을 증명하기 딱 좋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수잔, 4살 때 헝가리 챔피언 등극. 둘째 소피아, 세계 랭킹 6위 달성. 그리고 막내 유딧 폴가, 겨우 15살에 전설적인 챔피언들을 다 꺾고 남녀 통합 그랜드 마스터 자리에 오릅니다. 세계 랭킹 8위. 이건 체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사람들은 이 자매들에게 뭔가 특별한 체스 유전자가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연구 결과 선천적인 뇌구조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자매들의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뇌과학이 밝혀낸 그 마법의 원리를 아주 쉽게 딱 2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속았던 이유, 바로 뇌를 딱딱한 돌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안 변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뇌에는 말랑말랑한 점토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쓰는 대로 모양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미엘린입니다.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처음에는 다들 좁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상태입니다. 정보가 지나가려면 한참 걸리죠. 그런데 아이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집중해서 반복하면 뇌가 이 도로에 전선 피복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전기선에 고무 피복을 입혀야 전기가 안 새고 잘 통하듯이 뇌신경을 미엘린으로 코팅해버리는 건데요. 이렇게 피복 공사가 끝난 뇌에는 정보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0배입니다. 영재들이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내놓는 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남들 걸어갈 때 KTX 타고 가는 겁니다. 폴가 자매는 체스라는 도구로 이 도로를 닦은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의 역할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 뇌 속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현장 소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당장 문제집부터 풀려야 하나요? 아니요. 그랬다간 공사 시작도 전에 인부들 다 도망갑니다. 뇌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부터 의외일 겁니다. 탑1, 멍 때리기의 힘. 첫 번째 비법, 아이를 좀 심심하게 두세요.
불안해서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켜져야 뇌가 그동안 배운 지식들을 연결하고 창의성이 폭발합니다. 스마트폰 쥐어주고 학원 뺑뺑이 돌리는 건 이 창의성 공장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나 심심해 라고 하면 기뻐하세요. 지금 뇌가 똑똑해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두 번째, 이건 스탠퍼드 대학 캐럴 드웨 교수가 평생을 바쳐 증명한 겁니다. 절대 아이에게 와, 너 천재다. 머리 좋네 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아이에게 독이 든 성배입니다. 아이 머릿속에 나는 천재니까 항상 잘해야 해 라는 무시무시한 압박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못 풀면 천재가 아닌 게 들통나겠지? 엄마가 실망할 거야. 이때 뇌에서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콸콸 쏟아져 나와 사고 회로를 마비시킵니다. 결국 아이는 천재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쉬운 문제만 골라 풀거나 아예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칭찬이 아이를 겁쟁이로 만드는 거죠.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야,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바꿔서 풀었네? 그 전략이 통했구나. 이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는 뇌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장 모드로 세팅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 뇌의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갈아 끼우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물리적인 재료입니다. 아까 뇌신경에 피복을 입힌다고 했죠. 이 미엘린 피복의 주성분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존 프로츠코 박사의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요. 오메가3 섭취만으로도 아이들 IQ가 평균 3.5점이나 올라갔습니다. 재료가 있어야 공사를 하죠. 그리고 하나 더, 잠입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선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기가 있어요. 깊은 잠을 잘 때만 나와서 노폐물을 싹 씻어냅니다. 꿀잠 잘 때 성장 호르몬이 펑펑 쏟아지는데요. 이게 키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낮 동안 혹사당한 뇌세포를 수리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뇌의 보수 공사가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잠을 줄여서 공부시킨다? 청소도 안 된 쓰레기장에 수리도 안 된 기계를 돌리는 꼴입니다. 뇌가 망가질 수밖에 없죠.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뇌의 기본 공사는 끝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팁들이 남아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기초 공사였다면 지금부터는 건물을 높이 올리는 심화 기술입니다.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논문으로 검증된 방법들이니 꼭 메모하세요. 네 번째 방법. 뇌는 말할 때 폭발합니다. 조용히 공부해. 이거 뇌한테는 최악의 명령입니다. 유대인 도서관이 시장통처럼 시끄러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읽을 때는 뇌의 10%만 쓰지만 입으로 설명하고 논쟁할 때는 뇌 전체에 불이 켜집니다. 이걸 메타인지적 말하기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아이에게 오늘 배운 거 엄마한테 설명해 줄래? 라고 물어보세요. 설명하지 못하는 지식은 아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상위 0.1%의 비밀, 시험 블랙박스, 메타인지.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결정적 차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 메타인지죠. 시험 망쳤을 때 혼내지 마세요. 대신 시험 블랙박스를 분석하게 해야 합니다. 몰라서 틀린 건지, 실수인지, 문제를 잘못 읽은 건지 이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전두엽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합니다. 실수가 데이터가 되는 순간이죠. 여섯 번째, 운동은 뇌를 위한 천연 비료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운동할 때 근육에서 BDNF라는 단백질이 나오는데 이게 혈관을 타고 뇌로 가서 뇌세포를 직접 자라게 만듭니다. 노외의 영양제나 다름없죠. 실제로 운동을 한 아이들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큽니다. 하루 30분 땀 흘리며 뛰어노는 시간. 그게 문제집 한 장 더 푸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일곱 번째, 12세 이전 전두엽을 사수하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4,500명의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본 아이들은 대뇌 피질, 즉 생각하는 뇌껍질이 얇아져 있었습니다. 뇌가 쪼그라든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자기 자식에게 아이패드를 안 줬을까요?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초공사가 끝나는 12세 이전만큼은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마약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세요. 여덟 번째, 뇌신경의 탁구 게임, 서브 앤 리턴. 하버드 아동발달센터가 뇌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술로 꼽은 겁니다. 핵심은 탁구예요. 아이가 엄마 저 개미 봐봐 라고 했을 때
부모가 응, 그래 하고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탁구공을 땅에 떨어뜨린 겁니다. 아이, 뇌의 연결 회로가 또 끊기는 순간이죠. 대신, 우와, 진짜 작네? 저 개미는 지금 어디 가는 걸까? 하고 공을 다시 넘겨주세요. 이 사소한 티키타카가 오고 갈 때마다 아이의 뇌 속에서는 시냅스가 폭죽처럼 터지며 연결됩니다. 제발 공을 받아쳐 주세요. 9번째,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서입니다.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효과가 반토막 납니다. 상호작용적 독서를 하세요. 주인공은 왜 울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IQ가 무려 6점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뇌를 바꾸는 10가지 비밀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다 언제 해? 라고 한숨 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영양, 수면, 독서, 상호작용, 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다면 어떨까요? 수학처럼 딱딱 더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방법들이 합쳐질 때 우리 아이의 잠재력은 100%를 넘어 200%까지 발휘될 수 있습니다. IQ 100인 아이가 115의 상위권 지능을 갖게 되는 기적. 이건 꿈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애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물려줄 게 없어. 미안해. 제발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의 뇌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말랑말랑합니다. 그 뇌를 어떤 모양으로 빚을지는 오늘부터 부모님의 말 한마디와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가 엉뚱한 질문을 던지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3초만 멈추고 웃어주세요. 그리고 정답 대신 호기심을 선물해주세요. 와,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 말 한마디에 오늘 배운 하부루타, 존중, 칭찬, 상호작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따뜻한 반응이 우리 아이를 영재로 만드는 가장 위대한 스위치입니다. 똑똑한 부모가 똑똑한 아이를 만듭니다. 내 아이의 잠재력을 200% 폭발시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엄빠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